회사의 규모가 늘어나고 직원들이 하나 둘씩 늘어감에 따라 회사 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후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돼요. 사업주는 그에 수반하는 시간과 행정 비용이 가중돼서 부담이 될 거예요. 오늘은 조직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이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김현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님, 괴롭힘 사건은 사실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인데요. 만약 발생을 했을 때 사업주 입장에서 괴롭힘을 신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규정을 확인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그 규정에서 우리가 이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결정할 건지 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대체해도 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조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같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 이후로는 먼저 사업주가 조사를 실시를 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의 목적은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그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업장에서 조사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시행하면 되는지, 무조건 그 조사 행위자, 조사를 하는 사람이 사업주여야 할까요? 아니요, 무조건 사업자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회사의 인사팀이나 인사 담당자 아니면 총무팀 이런 인사 업무를 보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당연히 담당을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신고가 이제 회사로 이제 어떤 경로로든 접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회사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위원회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그 해당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2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이 되기는 하는데 이는 회사의 규모나 피해자나 가해자의 상황 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또 정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사위원회를 꾸미는 것도 사실 되게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조사위원회를 꾸리지 않아도 조사 담당자만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외부의 노무사나 변호사,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를 할 때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처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법에서는 괴롭힘의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라고만 되어 있고 언제까지 이 조사를 끝내야 한다 라는 것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사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은 이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사의 기일 자체를 정해두지 않는 것이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그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근로자가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장에 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가 조사 자체를 안 하게 됐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제 위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과태료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 근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사업주가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신고하면 노동청 조사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규정이 있다는 의미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행정관청의 직접적인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접수하게 되면 사업주한테 한번 나와보세요.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괴롭힘 발생 후 바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즉각적으로 부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가 이런 내용,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이런 신고가 이제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고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이것을 조사해서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부에서 시정 지시를 한 그 기간까지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론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결론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은 아닙니다. 그냥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라는 걸 조사를 해서 그 결론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회사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주분들이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발생이 됐고 그 내용을 확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피해자들을 어디까지 보호를 해줘야 하냐라는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먼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배치 전환, 아니면 유급 휴가 요 정도로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첫 번째로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가 작고 분리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음에도 피해자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업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조치 의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사업 운영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 호담의 김영규 노무사였습니다. 이슬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